안녕하세요, 미스터보입니다. 여기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VBN 거리에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호치민에서 머물면서 갔던 커피숍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베트남이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는 그냥 먹어보기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커피숍 이야기도 좀 하고 커피 이야기도 좀 하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총 4군데의 커피숍을 선정을 했고 4군데 돌아보면서 다른 커피를 마셔볼 거예요. 그래서 커피들별로 특징이나 맛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자, 과연 베트남 커피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첫 번째 카페를 찾아서 구글맵 보고 왔는데 없어요. 가게가 이렇게 식당들이 있고. 근데 카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요 식당 사이 있죠, 그 사이에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카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죠. 여기는 리틀 하노이라고 하는 에그커피 전문점입니다. 벤탄 시장과 그 VBN 거리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구글맵을 찾아도 찾기가 어려운 게 골목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찾다가 여기가 맞나 싶어서 들어왔는데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오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요런 형태의 가게고, 가게가 크진 않죠. 지금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저도 대기를 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그 정도로 유명한 가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괜찮고, 특히나 이제 베트남 대표 커피 중에 하나인 에그 커피를 전문점으로 하는 곳이니까 뭐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에그 커피를 베트남 처음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문점에서 먹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디저트랑 같이 한번 주문했습니다. 뭐 브런치죠 뭐. 여기 혼자 앉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이렇게 앞쪽에 창가 쪽에 자리를 잡게 됐고, 바깥쪽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서 살짝 눈치가 좀 걸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그 커피를 마시는 법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기하죠. 뭐 위에 크림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냥 드시면 되고요, 편하게. 에그 커피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보통 달걀 띄워진 음료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 짱화탕을 생각하시지. 근데 에그 커피도 이제 베트남을 대표하는 커피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독특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라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달달 고소한 맛,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식전차를 제공해 줍니다. 식전차. 주문한 커피보다 디저트 브런치가 먼저 나왔어요. 망고 토스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베트남 와서 망고를 지금 처음 먹어요. 거의 일정의 끝자락인데 이것도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망고를 썰어가지고 위에 토스트랑 해가지고 주는 거고, 요거는 아마 꿀처럼 달달한 거겠죠.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도 줍니다. 요렇게 해서 8만동, 한국 돈으로 하면 4,500원 정도? 괜찮죠, 금액도. 딱 아침에 깔끔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토스트를 좀 먹다 보니까 에그 커피가 나왔습니다. 야, 영롱하다, 그쵸? 한국의 쌍화차처럼 막 계란을 띄워준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섞어서 주는 것 같죠? 설명대로 위에 크림 먼저 먹고 커피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아침부터 찬 거 좀 그래가지고 따뜻한 걸로 시켰어요. 네, 에그 커피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커피. 야, 위에 크림이, 와, 이거 뭐야? 커피 맛도 나는데 뭔가 되게 고소하고 크리미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지금까지 에그 커피를 몇 번 먹어봤거든요. 단연탑이야. 그 정도로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가게 이름에 에그 커피라고 써있는데 그 정도로 내세울 정도의 맛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스트도 주문했으니까 먹어봐야겠죠? 이렇게. 여기 좋다.
크림치즈랑 망고가 잘 어울리네. 야, 이건 기가 막히네요. 베트남 커피 상식 첫 번째 이야기. 베트남은 커피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피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이게 언제부터 커피 생산량이 많았냐라고 따진다면 좀 역사를 예전으로 좀 올라가야 돼요. 1800년대에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에는 커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커피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식민지 시대 때 있잖아요. 그 프랑스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환경이 커피가 잘 클 것 같은 환경이거든.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커피 나무를 심었다는 게 처음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베트남의 커피 역사가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죠. 한 200년이 채 안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여기가 워낙에 환경이 커피가 잘 자랄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피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었고, 그때부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게 생산량만 많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중간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그 베트남이 커피를 잘 수출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 전쟁 때 있잖아요. 한번 이제 미군이 확 이제 베트남 그 나라 토지를 막 휩쓸고 막 공습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 농장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랬던 것도 있고, 인부들도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커피를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국이었고 생산량도 많은 나라였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 동독이 이제 또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동독에서 커피를 팔아주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한 20년 정도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 커피 사줄게, 유럽으로 퍼뜨려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동독에 의해서 커피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때 그 역사가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의 커피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고, 사실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 것도 맞고, 이 원두가 다른 나라의 원두들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외국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원두가 있잖아요. 뭐 아라비카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트남의 원두는 또 다른 커피 원두를 씁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도 다르게 어필이 됐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원두에 대한 이야기나 맛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커피숍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찾아온 카페는 여기 러닝빈이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콩이 달리나봐요. 테라스에도 자리가 있고 안쪽에도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안에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하고, 벤탄 시장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가게 내부 리노베이션을 한대요. 그래서 바깥에서만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손님들 다 밖에 있죠. 써있네 앞에.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근데 뭐 18일 지났는데? 리노베이션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야외에서 먹고 있고, 커피는 4종류의 밀크 커피라는 거를 주문했습니다. 4종류의 밀크 커피라는 거는 우유가 4종류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달달할 것 같고, 안에서 먹었으면 좀 시원했을 텐데 바뀌니까 그냥 아이스로 시원하게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저 앞에서 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일회용기에 담아주네요. 안타깝죠. 사실은 여기가 되게 데코레이션도 이쁘게 해주고 음식도 맛있고 그런 집인데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복이니까. 이 커피가 4가지 밀크가 들어간 화이트 커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양하양한 느낌이 좀 나는 커피고, 안 먹어봐도 굉장히 달달하리라 예상합니다. 네, 커피 한잔 해보겠습니다. 4가지 밀크 커피. 달아요. 정신이 바짝 드는 맛. 근데 확실히 오늘처럼 더운 날은 이렇게 단맛도 좋다. 오전에 이어서 커피 이야기 좀 계속 해볼까 합니다. 이번엔 원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베트남 커피는 뭐 여러 가지 원두가 있겠지만 거의 90% 정도가 로부스타라는 이름의 원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 커피들은 상당 부분이 아라비카 커피를 이용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생산 자체도 로부스타 커피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처럼 커알못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로부스타가 뭐고 아라비카가 뭐고 잘 몰라요. 저도 이게 그렇게 들은 거지 카더라던 거지 뭐 커피가 로부스타가 어떻고 뭐 아라비카가 어떻고 어느 나라 원두가 어떻고 이런 거 구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커피는 쓴맛, 안 쓴맛 혹은 산도가 있는 맛, 산도가 없는 맛 요 정도로만 딱 구분을 하지 그 이상은 뭔가 대단한 걸 구분해서 마시는 타입은 아니에요. 뭐 한마디로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여튼 뭐 듣자 허니 로부스타 커피라는 게 그 원두가 좀 다른 원두들에 비해서 쓴맛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 커피를 만약에 내가 아메리카노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먹던 맛보다는 좀 더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시긴 할 거예요. 산미가 강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베트남 커피들은 산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히려 저한테는 잘 맞아요. 저는 산도가 높은 커피는 잘 못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산도보다는 쓴맛이 강해. 그래서 차라리 뭐 좀 입가심을 하는 용도로서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좀 많이 심하긴 해요. 이게 워낙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원두에다가 밀크, 지금처럼 밀크라든지 아니면은 연유 같은 걸 타서 좀 달달하게 먹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쓴 원두 같은 경우에 그냥 먹으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유 같은 걸 타서 먹는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카더라기는 한데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있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베트남에서 커피를 재배를 한 다음에 완성된 커피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도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남은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다 가져가고, 특히나 뭐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은 남는 커피는 극소량, 그리고 쓴 커피들 위주로만 남았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양을 늘리기 위한 목적 플러스 쓴맛을 좀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우유나 연유를 타 먹었던 게 지금에 와서 이제 베트남 그 커피 문화에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한마디로 못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다른 첨가물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또한 카더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말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커피 생산국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왔다면은 그 커피들이 생산된 다음엔 대부분 다 유럽으로 갔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남는 커피들을 가지고는 베트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긴 했겠다 생각은 들죠. 뭐 이런저런 이유나 카더라를 생각을 하더라도 뭐 베트남 커피가 뭐 달달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트레디셔널 커피를 시키지 않는 한은 대부분 에그 커피가 됐든 코코넛 커피가 됐든 제가 지금 먹는 밀크 커피가 됐든 좀 단맛을 베이스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맛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베트남에 오게 되면은 단 커피를 꽤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많이 팔기도 하고, 이 단맛이 한국에서 먹던 뭐 까라멜 마키아토나 뭐 화이트 커피 이런 거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원두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먹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던 맛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보통 베트남 오게 된다고 하면은 커피는 꼭 한 잔씩 마시고 가는 것 같죠. 저도 사실 커피를 그렇게 잘 사 먹는 타입은 아니지만 한번 베트남에 오게 되면은 특히나 저는 아메리카노 파임에도 불구하고 달달한 커피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커피숍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니고요, 바로 옆집인 더 드리머스라고 하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써있죠, 디저트 카페라고. 되게 핑크한 느낌이 이제 여성 지향적인 느낌도 좀 드는 곳인데 일단 한번 올라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야, 스타벅스 옆집이라니 뭔가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네, 디저트 카페답게 인테리어 완전 여심저격이에요. 그림도 예쁘고 테이블도 예쁘고 이렇게 테이블에 꽃도 있고.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손님이 없어서 좋네요. 디저트 먹을 시간이 아닌가?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니까 디저트와는 관계없는 시간이긴 하네요. 브런치도 아니고. 굉장히 예쁩니다. 다른 분들이 하도 제가 그
외국 나가면 현지식 위주로 먹고 노포 같은 데 가고 이렇게 여심저격하는 그런 가게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어가지고 일부러 와봤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건 바나나 빵? 뭐 그런 건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요건 이제 케이크. 이쁘죠? 우와. 근데 크기는 작아요. 남자 손가락 두세 마디면은 가려질 정도의 사이즈. 귀염 뽀짝한 케이크. 그리고 오늘 커피는 베트남식 전통 커피,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베트남식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요걸로 이제 아이스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빵들이 달기 때문에 커피까지 달게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맛있어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는 요거 금액 전부 다 합치면은 그 노포나 길에서 파는 쌀국수 한 4그릇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케이크랑 디저트 값으로만 따진다면은 한국에 있는 카페랑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비쌉니다. 주문한 메뉴들을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부터. 오, 굉장히 진한데 저는 마냥 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에도 시럽 같은 게 조금 들어갔는지 그렇게까지 쓰진 않네요. 제가 지난번에 그 커피숍 갔을 때 베트남의 원두는 쓰다라고 했는데 디폴트 값이 이제 너무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커피를 낼 때도 살짝 단맛을 약간이라도 첨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은 거 보면은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걸로 단맛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케이크도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달다. 말이 헛나올 정도로 다네요. 맛있어요. 이거 단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볼까요? 단면이 되게 독특하죠. 안에 뭐가 들었는데 저 빨간 게 딸기가 아니고 씁쓸한 맛도 나는 게 뭐랄까 자몽 느낌도 나고 되게 독특해요. 신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바나나 빵도 한번 먹어볼게요. 바나나 빵 맛있겠죠? 맛있다. 이건 좀 저렴한데 스콘 비슷한 맛이 나요. 그리고 견과류가 씹혀서 고소합니다. 맛있네. 요 커피랑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지금부터는 뭐랄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옆집에 스타벅스 있었잖아요. 그 스타벅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베트남에 와가지고 베트남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스타벅스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하더라고요. 스타벅스가 됐든 커피빈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커피를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베트남 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비롯한 그런 커피숍에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상당수지 현지인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가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스타벅스가 그 베트남에서는 실패한 사례다, 혹은 뭐 커피빈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정도예요. 물론 이제 커피빈이 완전 철수한 건 아니고 가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철수의 수순과 비슷한 느낌을 밟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하죠. 그 정도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베트남을 한 번이라도 와보시면은 그 이유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베트남은 세계 그 원두 생산량 2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 커피가 많이 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커피숍들이 그렇게 많아요. 로컬 숍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쁜 그런 디자인을 가진 인테리어를 가진 커피숍만 있는 게 아니고 뭐랄까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먹는 그런 커피숍들도 정말 많아요. 완전 로컬 분위기로. 그리고 그런 데 가보면은 뭐 남녀노소 뭐 직업의 귀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들 앉아가지고 그 무슨 욕실 의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커피들을 마십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뭐 비싼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가가지고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혹자는 이제 원두의 차이라고도 말을 해요. 아시다시피 커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나는 원두 위주로 마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을 사용하는 원두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서 먹어도 맛이 뭐 비슷비슷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보편적인 맛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평소에 먹던 그런 커피가 더 입에 잘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원두 때문에 스타벅스가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하죠.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사실은 커피 가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값이 한국과 비슷할 수준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긴 하고, 스타벅스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로컬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하이랜드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콩카페 또한 그런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런 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금액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인이나 아니면 일본,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덜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비싼 커피가 사실상 잘 안 맞는 거기도 해요. 생활에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좀 쉽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로컬숍을 많이 찾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체감으로서는 베트남에 있는 스타벅스나 커피빈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데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가보면은 관광객이 한 70-80%, 현지인은 한 20% 남짓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손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번외로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 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뭐 텀블러라든지 이런 게 팔기 때문에 그런 논외의 이야기를 따진다면은 뭐 스타벅스도 장사 잘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냥 커피 하나만 딱 놓고 본다면은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런 데보다는 콩카페나 하이랜드 커피 아니면은 그냥 로컬에 있는 그런 저렴한 카페들이 훨씬 더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찾고 손님이 더 많이 몰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을 오신 분들도 현재 커피를 즐겨보시기 위해서는 스타벅스 같은 데 좋아요. 물론 거기만의 감성이 있고 거기만의 인테리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현지 커피를 이렇게 마셔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꽤나 좋은 경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꽤 분위기 있고 좋아요. 다음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트남 핑크 성당이고요. 호치민에 있는 곳인데 뭐 성당이 카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맞은편에 콩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문점이죠. 또 이제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도 커피 한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바로 핑크 성당 앞에 있는 장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콩카페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아담하고 귀엽습니다. 주문한 커피도 나왔어요. 자리가 없어서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했는데 안 치워주네. 일단은 베트남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드신다는 커피는 카페 쓰어다 커피입니다. 쓰어다 커피라고 해서 쓴 커피가 아니고요, 연유가 들어간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드시죠. 저도 이렇게 달달한 커피, 오늘같이 더운 날은 당이 좀 들어가야 돼요. 네, 카페 쓰어다 맛 좀 보겠습니다. 달달하겠죠 뭐. 아우, 오늘같이 더운 날은 이게 최고다. 확 정신이 깨는 맛이에요. 너무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베트남에서 커피들 많이 드셔보시고 싶으실 텐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로컬들이 많이 마시는 그런 그 바닥에서 앉아서 먹는 그런 커피숍들이잖아요. 그런 데는 잘 안 가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위생적인 부분들도 많이 따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지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은 곳이기도 해서 뭐랄까 잘 꺼려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와 있는 이런 콩카페라든지 아니면 하이랜드 커피, 이런 이제 베트남 오리지널 브랜드 커피숍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오셔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스타벅스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해요. 지금 제가 먹는 게 요 카페 쓰어다 라지 사이즈인데, 요게 49,000동,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500원, 한 2,700원. 뭐 굳이 따진다면 뭐 메가 커피나 아니면은 뭐 컴포즈 이런 데보다는 비싸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의 커피 값에 비하면은 그런 나름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콩카페나 이제 하이랜드 커피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보편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맛이기 때문에 많이들 와서 드시기도 하고, 저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집입니다. 특히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관광 명소에는 다 있어요. 진짜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콩카페나 하이랜드 커피 보이시면은 들어가서 한번 커피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갔었던 그런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커피값 뺨칠 정도로 많이 비싸긴 하지만, 이런 이제 토종 브랜드의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나쁘지 않아서 또 맛도 보편적이고 괜찮아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카페 소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막 이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무리는 그냥 호텔 근처에 있는 이제 베트남의 스타벅스라는 곳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역시 베트남의 스타벅스라고 불리우는 하이랜드 커피에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저희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커피숍도 한 4군데, 여기까지 하면 5군데죠. 여러 군데 들려가면서 이제 커피도 많이 마셔봤습니다. 하루 만에 다 찍은 건 아니니까 하루 만에 이 커피를 다 마신 건 아니긴 해요. 지금도 여기 베트남의 스타벅스라고 불리우는 하이랜드 커피,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늦게까지 장사를 하네요. 밀크커피를 주문했는데 역시 맛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그건 일단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베트남 다양한 카페에서 또 다양한 커피를 마셔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여행에서 커피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커피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카페 소다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한번 드셔보시고 좀 이제 베트남 커피는 이렇다라는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커피를 먹어봤고, 그쪽도 이제 루아 커피 등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커피를 많이 마셔봤지만 베트남 커피도 꽤나 각별한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 여행 영상은 단 2편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다음 영상 또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